됐는데도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흑두루미가 북상하지 않고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흑두루미 관측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 남아있는 7마리의 흑두루미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허가만 내주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발전소 착공을 앞두고 지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던 고흥 지역에서도 유족회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유족회가 설립되면 전남 동부권 희생자 가족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출마자들의 공천 룰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 특성상 입지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들의 오염물질 배출 조작이 드러나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 또 다른 오염원이 자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 이야기인데요. 인허가 당시부터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데다 관리감독 계획도 없어서 우려가 현실이 될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광양 황금산단에 국내 최대 규모인 220메가와트급 목질개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건 지난 2015년.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특혜성 사업 인가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민과 사업자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단체는 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질개 화력발전소의 특성상 어떤 목재를 쓰느냐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환경부가 산업용 목재 펠릿과 목재 연료칩의 일부 성분 표준 규격을 국제 표준보다 느슨하게 개정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원인인 회분의 목재 펠릿 함량 기준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 1등급만 없어졌습니다. 국제 표준과 등급은 같지만 허용 함량은 2배씩 높은 수치입니다. 발전 연료로 혼용되는 목재 연료칩 역시 일부 성분의 경우 국제 기준보다 허용 함량이 최대 6배 높습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 그 성분 규제하는 시스템 자체를 ISO 표준에 맞춰서 이 개편을 하면서 그 국내 기준이 되는 값들도 ISO 표준에 맞춰서 조금 더 함께 강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산림청은 이가치 기준을 개정하면서 소수업계만 참여하는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발전소 사업 인허가 결정을 내준 경제청은 원료 수급 계획도 받아보지 않은 채 사업 승인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마 그거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라고 아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향 평가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까지는 제 내용을 잘 보고 있어요. 환경청 역시 환경 영향 측정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량 측정치를 받아볼 뿐 자체 검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등급의 품질을 어디에서 가져와 원료를 쓸 것인지 묻자 발전소 사업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 우수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 중에 있는 단계라. 사업 허가만 내주고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구조가 지역민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광양 목질개 화력발전소는 오는 9월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의원 겸직과 영리거래 금지 규정이 포함된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지방의원 겸직 신고 관리와 검증이 부실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징계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신고 의무 조항도 신설돼 의장은 한 해 한 차례씩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석 달 동안 배출농도가 조작된 1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시민단체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는 2021년까지 굴뚝 자동 측정기를 1,100여 곳으로 늘리고 여수산단 주변 대기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여수산단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과 환경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여수산단에 특별 환경지도 감시단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범시민 대책위는 출범식과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고 내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예정된 규탄대회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 지역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이후 환경부와 전라남도 기업을 항의 방문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한 민간인 사망자 3명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당시 고흥에서도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유족회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가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며 촉발된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여순 사건 발생 71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중심에 선 유족단체는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고성, 구례 등 모두 5개 지역단체입니다. 여기에 힘을 보탤 6번째 유족회, 고흥유족회가 새롭게 결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제가 했습니다. 여순 항쟁으로 해서 지금 빠져있는 데가 고흥이라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거이 지금 한 30분 정도가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고흥유족회는 빠르면 올해 안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순 사건 고흥유족회가 설립되면 여순 사건 희생자 가족들이 온전히 결집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순 항쟁이란 걸 큰 역사적 의미로 보고 좀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가장 적은 지역적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각자의 문제들도 해결하고 큰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설립될 여순 사건 고흥유족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여순 사건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인데요. 보통 3월이면 시베리아로 떠나는데 올해는 그중 7마리가 5월이 시작되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순천만. 봄 경작을 앞둔 농경지 한가운데 철새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마에 검은 반점, 흰색 목에 잿빛 몸을 가진 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후비며 먹이를 찾는 흑두루미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해마다 초봄인 3월에 시베리아로 되돌아가는데 올해는 5월이 다 됐는데도 순천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일입니다. 1996년도에 처음 관찰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로 처음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만에 있는 흑두루미는 모두 7마리. 아직 이마에 검은 반점이 없고 목 부위에 옅은 갈색을 띠는 어린 흑두루미 4마리가 포함된 가족물입니다. 이들은 일본 월동지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새가 많아 이동이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먹이 환경이 좋은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더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겨울 철새의 터스와는 물론 중간 경유지인 순천만 이동 루트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일본과 시베리아의 이동상에서도 중간 기착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천만에서 겨울에만 볼 수 있었던 천연기념물 흑두루미. 봄철인데도 떠나지 않는 겨울 철새에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열린 결과 보고회에서 지난달 8일부터 열흘 동안 매화축제를 보기 위해 130여만 명이 방문해 439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과 소음 공연, 비위생적인 음식점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하고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를 총괄할 감독 선임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거북선 축제 기간 동안 여수 도심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시내버스가 연장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축제 첫날인 다음 달 3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40분까지 통제형 길놀이가 열리는 시민회관부터 종화동 사거리 구간에 대해 차량을 전면 통제합니다. 또 주무대가 설치된 이순신 광장의 소녀상부터 중앙동 주민센터까지 250m 도로는 축제가 열리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반면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축제 기간 여수 지역 시내버스는 저녁 11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룰을 잠정 결정하면서 입지자들이 유불리를 따지며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전남 광주 지역에서 당내 경선이야말로 당선의 최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선출직 공직자인 A씨는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면 25% 감점, 직무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면 또다시 20% 감점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직 시장 군수도 마찬가지 그거죠. 중도 사퇴하고 나오는 데 대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역시.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한 겁니다. 최근 민주당이 잠정 결정한 공천 룰은 기성 정치인에 대한 감점 비율을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경선을 치러야 하고 경선 불복과 탈당 경력, 징계, 제명 처분을 받은 당원에 대한 감점 기준도 20%에서 25%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정치 신인과 여성, 청년에 대한 가산점은 10%를 유지하지만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가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나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나올 경우에 이제 정치 신인 가산점 10%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치 신인에 대한 우대 사항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로 선거인 단위 구성되는 국민 참여 경선은 최대 승부처입니다. 꾸준히 당원을 관리해온 기성 정치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정치 신인이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전망입니다. 가점과 감점 적용에 따른 민주당 세부 공천 규칙이 다음 달 확정되면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입지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경찰이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군수 재직 시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이달 초 박병종 전 고흥 군수와 6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레저 관광시설인 썬밸리 사업의 부지 매각 경위와 수변 노을 조성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박 전 군수가 11억 원이 투입된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부지 보상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추가 보상금 2억 8천만 원을 일부 토지 소유자에게 이중으로 지급했다는 고흥군민 1000여 명의 검찰 고발장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차량을 주유한 뒤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피고가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지역에 맞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가집니다. 전라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기능을 촉진할 선불적 투자 개념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내년 1월 도입 운영을 위해 오늘 전남 중남부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 전남 동부권 등 4개 권역별로 공청회를 가집니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의 근간이 될 모델 설계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광주 전남 연구원 주도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도, 시군 간 역할 분담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유례 없는 폭염으로 100만 명에 머물렀던 해수욕장 방문객이 올해는 120만 명 이상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요원 채용과 안전장비 비치, 이용 환경 개선 등에 22억 원을 투입해 3년 연속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오는 7월 5일 완도 명사심리와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53개 해수욕장이 개방됩니다.